이순신, 글 이경애, 그림 한병호, 국민서관. 조선시대 인종 때 서울의 건천동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서도 몹시 가난한 이정 선비의 집 사랑에서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소년 넷이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의 이름은 희신, 요신, 순신, 우신이었고 이 중 셋째인 순신이 가장 총명하였습니다.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순신은 책을 덮으며 형들에게 말했어요. 난 이제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대장놀이 할 거다. 순신은 자기가 만든 활과 화살을 챙겨가지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글도 잘 읽고 저렇게 씩씩한 노래도 좋아하니 나중에 장군이 되려나? 아버지는 순신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8살 때 순신의 가족은 외갓집이 있는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순신은 산골 마을로 이사 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야트막한 산등성이와 바위, 언덕, 논뚝길이 있는 그곳은 대장놀이를 하기엔 아주 좋은 장소였거든요. 순신은 곧 시골 아이들을 모아 나무로 활과 창과 칼을 만든 뒤 대장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2배로 큰 아이들도 순신을 대장으로 모시며 잘 따랐습니다. 힘이 센 데다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 녀석들 글 공부는 안 하고 웬 대장놀이냐? 어느 날 동네에서 호랑이라고 소문난 노인이 호통을 치며 아이들을 쫓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오직 순신만이 노인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뒤 씩씩하게 노는 게 뭐가 나쁩니까? 어린 녀석이 본인이 들어가라면 냉큼 들어갈 일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노인은 호통을 치며 순신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주저없이 노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손모가지, 아니 저희들이 대장놀이를 하는 건 이 다음에 커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어른이시라 해도 그렇게 윽박 지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는 순신의 얼굴은 무척 총명하고 또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어허, 그 녀석 담도 크고 당당하군. 아이라고 야부었다간 본인 코 다치겠는데. 노인은 크게 무안해져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어린 순신 앞에서 특히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순신이 아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간 또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순신은 22살 때까지 훌륭한 학자가 되려고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무예를 익혀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순신은 아버지를 찾아가 이 일을 의논드렸습니다. 너는 총명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넌 담도 크고 힘도 세니까 훌륭한 아귀 아니 장수가 되어 큰일을 하려무나. 순신은 곧 무예도장에서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예도장에서도 순신은 금세 으뜸무사가 됐습니다. 활쏘기, 말달리기, 칼싸움 등 순신의 재주를 이겨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활쏘기는 누구도 순신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순신은 병법에 관한 책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의젓하고 위엄이 넘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모두가 순신을 받들고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무예를 닦은 순신이 처음으로 무사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말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 말이 발을 헛디뎌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신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나둥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활솜씨가 귀신 같았는데 아까워요. 호호호. 시험관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보았습니다. 말과 함께 나가 떨어진 순신은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신은 태연하게 한쪽 다리로 일어나 곁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껍질을 벗겨 부러진 다리를 쳐맸습니다. 시험관들은 순신의 참을성 있고 침착한 태도에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순신은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붙지는 못했습니다. 4년 뒤 지난번의 무사시험보다 좀 더 큰 무과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나온 순신은 대단히 빼어난 무예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듣던 대로 과연 나무랄 데가 없구만. 하지만 훌륭한 무사가 되려면 지혜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시험관은 순신에게 가장 어려운 병법 문제를 냈습니다. 순신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지요. 순신은 잠깐 생각해 본 뒤 아주 정확한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시험관은 무릎을 역차!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문이 깊은 무사가 나왔어! 이순신이 묵과 벼슬에 올라 함경도를 지킬 때였습니다. 안개가 많이 낀 어느 날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성문 위로 올라가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을 쉬지 않고 쏘았습니다. 오랑캐들은 가까이 오는 족족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안개 속에서 명중시키다니 이건 분명 시심솜씨야. 오랑캐들은 넋이 반쯤 빠진 채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왜군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수군 장수로 뽑혀 바다를 건너오는 왜군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손수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저 적군의 배가 아주 좁은 뱃길로 들어서도록 유인한 뒤 거북선에 대포를 쏘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왜군의 배들은 거북선이 지키고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곧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순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이를 시기하는 못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명을 씌워 이순신을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순신이 억울하게 붙잡혀가자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곧 풀려날 것이지 울지 마시오. 이순신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오는 날까지 누구도 원망치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제주와 크고 곧고 넓고 깊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뒤에 중국 장수가 이순신을 칭찬한 말입니다.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이 노량 앞바다에서 싸울 때였어요. 적군의 배가 200척도 넘게 불탔을 정도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갑판에 나와 지휘하며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때 적군이 쏜 총알이 이순신의 몸을 뚫고 나갔습니다. 내가 죽은 것을 저기 모르게 해라. 어서 완이 네가 내 갑옷을 입고 싸워. 네가 그러고 싸움을 잘해. 말을 마친 이순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으로 온 나라는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임금님은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온 결해가 이순신을 우러르도록 했습니다.